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언제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 주 두 주 화이팅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만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저에게 톡이나 우리 뭐 단톡에 남겨주셔도 되고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이항분포. 이항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니? 이항정리, 그죠? 왠지 연관이 있어 보여. 이항은 여기서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은 항을 넘긴다라는 뜻의 이항이 아니라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걸 기대하면 시행을 했잖아. 상황이 두 개밖에 없어. 2의 배수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자, 이런 분포 상태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는데 먼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항분포는 우리가 새로운 분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분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산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 하나를 딱 배우는 거야. 오케이? 이산 확률 분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확률 분포가 아니라고. 자, 뒤쪽에서 배우는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 상태도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제 배울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뭐 뽀아정 분포니 여러 가지 분포도 배울 거고.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어떤 시행에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자. 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자, 독립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게 이제 국어적인 뉘앙스랑 수학이랑 좀 다른데 뭐 독립만세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학에서 말하는 각각이 독립이다라고 하면 수학에서 말하는 각각의 독립은 서로가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뭐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마카오를 간다든가 카지노를 한다라고 보면 좀 신기한 사람들 많아. 예를 들면 앞에 주사위의 눈의 수가 6이 한 번도 안 나왔어. 20번 동안. 그럼 21번째 6이 나올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습니다. 많지만 수학적으로는 6이 나올 확률은 변함이 없지. 6분의 1 고정입니다. 이 독립이라는 말은 확률과 통계 시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각각의 시행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각각의 시행에서 확률이 동일하다.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조건부 확률 같은 거 배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이 있는 거. 자, 얘는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럴 때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이거 이산 확률 분포표죠. 이산 확률 분포의 일종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문자만 와서 전혀 와닿지가 않을 텐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몇 번이나 던질까? 한 10번 던졌다라고 해볼까? 10번 던지는 시행을 해봅시다.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사건은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기대한다라고 해볼게. 자, 그럼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X라고 하면 X는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네. 표를 작성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확률 변수, 확률 질량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10번 시행해서 2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중간 생략하고 10번 다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확률 총합은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들을 차례차례 적어야 되는데 딱 보면 이게 그대로 무슨 시행이야 지금? 독립시행이죠. 주사위를 아무리 던져도 주사위에 눈이 2가 나올 확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각각의 모든 시행은 독립시행이 되겠고
설마 여기 지금에 와서 독립시행이랑 조건부를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야. 조건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독립시행은 확률이 변함이 없잖아. 주사위를 아무리 던져도. 자,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지금 이항분포를 보고 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 어디서 보이느냐? 확률 질량함수에서. 자, 독립시행에서 배운 거 한번 써볼게요. 주사위 10번 던졌습니다. 10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0번.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6분의 1. 2의 눈이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 6분의 5. 얘가 10번 일어났다는 얘기네. 자, 여기는 10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1번. 그럼 나머지가 9번. 이렇게 되겠죠. 자, 칸이 좀 모자른 얘기. 10번째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성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확률 총합은 언제나 1이지. 이산 확률 분포가 됐든 연속 확률 분포가 됐든. 근데 얘를 다 더하면 1이래. 1인데 우리가 뭐 컴퓨터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거 다 실제 계산을 할까? 계산하지 않아도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왜 1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항정리 배웠어요. 이항정리. 얘는 정확히 뭘 전개하는 식과 똑같냐면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의 10제곱을 전개하는 식이랑 정확히 똑같지. 앞에서 이항정리해서 했잖아. 10번 중에 뒤에 거 빵번, 10번 중에 뒤에 거 1번, 쭉 나가다 10번 중에 뒤에 거 10번. 근데 얘가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이면 항상 1이죠.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에서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시행에서 각각의 시행이 독립시행임이 확인이 되고 확률 총합이 1인데 확률 총합이 1이다라는 식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항정리의 방식이 쓰이지. 맞죠? 여기까지 문제 없니?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항정리가 뭔지, 이항분포가 뭔지는 대략 감이 오셨을 거야. 동전을 100번 던진다, 주사위를 10번 던진다, 각각의 독립시행을 계속 바보같이 반복하는 걸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목적이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무언가 추론을 하고 결론을 내고 하기 위함 아닌가? 그 자료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지. 맞나? 자, 그럼 먼저 평균을 제가 한번 구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거죠. 좀 이따 넘겨보고. 먼저 의구심이 드셔야 돼. 평균을 구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다 더해야 되거든.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셈이 빠르다라고 해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자, 제가 평균만 먼저 예시를 들었는데 없어. 그럼 평균을 구하기가 물론 정신병자는 구할 수도 있겠지. 평균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분산을 구하기도 어렵겠지.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되고. 자, 그럼 도대체 문제가 하나 생겨.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항분포라고 따로 이름까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자,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항분포는 지금처럼 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작성할 수는 있어요. 작성할 수는 있지만 표는 작성하지 않아. 왜? 이렇게 아무리 표를 작성해봤자 평균을 이런 방식으로 구할 게 아니거든. 오케이? 자, 이항분포는 일단 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 거야.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의미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 표를 적지 않고 요거만 쓸 거야. 자, 여기서 large B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앞글자, 영어 그대로 이항분포란 뜻이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 요 두 가지만 적을 겁니다. 여기서 n은 시행 횟수. 저는 주사위를 들었는데 주사위 10번 던졌지. 몇 번이나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시행 횟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P는 보통 확률이죠. 조금 더 제가 길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적으시면 돼. 지금 여기서는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지. 보통 교과서에는 그냥 사건의 확률이라고 써있죠. 이 두 개만 쓸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 이항분포는 각각의 시행이 독립이고, 독립 시행이 보이고, 확률 총합에서 확률 총합이 1이라는 사실에서 이항 정리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항분포는 표는 작성할 수 있지만 표가 의미가 없으므로 시행 횟수와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적을 거다. 확률 변수 적고 콤마 B 가로 열고 N 콤마 P 적어주시면 돼.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떤 분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있을 거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증명이 다뤄져 있는 책도 있어. 아마 교과서로 따지면 미래엔 같은 데 증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증명을 물어보는 건 사실상 거의 논술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그 해당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증명 사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주사위를 600번 던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제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600번 시행했고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이거만 쓰면 된다라고 했지. 자, 이거만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만 직관을 발휘해봐. 뭐 집에 동생이 있거나 하면 600번 주사위를 던졌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1의 눈이 몇 번 정도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을까? 평균이 그대로 기대값이라고 했지. 아마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한 100번 정도 나오겠지 뭐라고 할 거야. 왜 100번 정도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6번에 한 번은 나오니까 600번 중에 100번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내가 시행한 횟수,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특별한 증명 없이 이항분포는 평균은 NP로 구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NP, 시행 횟수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평균. 자, 분산. 분산도 특별한 증명 없이 NPQ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Q는 뭐예요? 라고 하면 Q는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자, 이렇게.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 루트 씌워주시면 되죠.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 식이고. 자, 이거 두 개는 그대로 외우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제가 각각의 대표적인 문제들은 좀 이따 문제 풀이를 할 때 한번 볼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각각의 독립시행이고 확률이 변화 없을 때 우리가 얘를 이항분포라고 하고 이항분포는 표는 작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평균과 분산을 다른 방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훨씬 더 간편한 방식입니다.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나 적어놨는데 큰 수의 법칙은 저는 머리 털라고 큰 수의 법칙이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은 없어. 수능 시험은 당연히 없고 평가원도 당연히 없고 심지어 학교 시험에서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늘 교과서에는 실려 있어요. 실려 있으니까 제가 통째로 스킵을 할 수는 없고 무슨 의미인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
뭐 대학교 가시면 참고로 베르누이의 정리라고도 합니다. 의미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 자, 근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래.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지. 근데 여기서 주사위를 6번 던진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무슨 확률이에요, 이건? 세 가지 확률 중에 수학적 확률이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 확률 중에 수학적 확률이야. 내 머릿속에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구한 확률이지. 자, 그 다음에 n번의 독립시행 중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아주 작은 임의의 양수 H. 자, 아주 작은 임의의 양수 H. 뭐 대학교 가시면 입실론이라고 연락에 배우실 텐데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어떤 수를 데려와도 걔보다 작은 양수야. 어떤 수를 데려와도 마치 플러스 무한대처럼 어떤 수를 데려와도 걔보다 큰 상태에 있는 수가 플러스 무한대고 입실론이라고 부르는 H는 아주 작은 임의 양수입니다. 임의 양수니까 아주 작기만 하면 어떤 양수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식을 의미만 알면 된다라고 했어요.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럼 얘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n번 시행했거든. n번. 주사위를 예를 들면 실제 100번을 던졌어. 100번을 던졌더니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X번 일어났대. 시행 횟수분의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니까 이건 확률은 확률인데 무슨 확률? 통계적 확률.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아까 얘는 뭐였다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수학적 확률. 자, 이제 우리가 수2 시간에 리미트, 극한 다 배우셨으니까 이 식을 이제 해석을 해볼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확률 구해주세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근데 이 부등식이 뭐냐?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빼고 절대값 씌워줬어.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빼고 절대값 씌워줬으니까 이 두 확률의 차를 말하는 거지. 차. 시행은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행을 많이 했을 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는 어떤 양수보다 작다. 그 확률이 1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지. 이해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시행을 미친놈처럼 수도 없이 하면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이나 같아져서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0에 가까워지니까 아무리 작은 양수를 데려와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고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은 1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야. 베르누이라는 양반이 내가 증명한 게 아니고 저 지금 증명한 거죠. 이 식의 의미만 한번 곱씹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은 길게 했는데 이것도 이러다 나오면 어떡하나 싶긴 한데 안 나와. 안 나오고 그래도 빼먹을 수는 없잖니. 이항문포 의미, 독립시행의 확률, 그 다음에 확률 총합에서 이항정리 쓰인다라는 거, 뭘 이항문포라고 부르는지 아셔야 되고 평균 분수한 구하는 게 메인입니다. 자, 일단 제가 개념 설명은 다 드렸고 다음 강의로 잠깐 쉬었다가 실제 문제 적용하고 과제를 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